인사 말씀하시고, 예. 예, 지금 그래도 뭐 예정된 시간이 30분이니까 혹시 또 그때 들어오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잠깐만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음, 예, 이옥규 교수님도 잘 지내셨어요? 예, 어머니 드라군. 손님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보통 예, 발표하신 분들이 발표하시고 난 다음에 쓱 사라지시고 다음번에 또 오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신데 예, 이혁규 교수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많이 공부가 될 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윤복 교수님도 전에도 한번 들어오신 적이 있었던가요? 이 줌 세미나에요? 예, 와 계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신 적이 있었던가요? 이게 전에 죄송합니다. 처음입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쭉 해왔는데 예,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주자주 뵙겠습니다. 대단히 그 텍스트 마이닝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아,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많이 저야말로 배우고 우리도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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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많이 배우고 또 더 함께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네요. 예, 곧 30분이 될 테니까요. 30분 되면 그래도 시간 맞춰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윤보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 인물이 훤하신데요. 음, 예, 셔츠 색상도 아주 예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예, 이제 30분이 돼서요. 제갈득주 박사님 발표 듣고 또 토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 공유는 아마 공유 설정에서 제가 하실 수 있게 돼 있던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제가 이거 뭘 잘 공, 몰라서. 공유 설정이 안 됩니다. 공유 허가해 주셔야 됩니다. 아, 제가 허가를 해야 돼요. 예, 제가 보내기 예. 했습니다. 아, 예, 예. 아, 고맙습니다. 제가 뭘 잘 몰라서 예, 허용했습니다. 예. 예. 보이시나요? 예, 잘 아직은 보이십니까? 아직은 안 보이는 예, 이제 보입니다. 아, 예. 예, 예, 잘 보입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된 경북대학교 문학박사 제갈덕주입니다. 저는 경북대학교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나왔고요. 국어학 의미론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발표는 여기 상단에 보시면 한국어 텍스트 마이닝 도구 코마인에 대한 것인데 이 이름은 코리아 텍스트 마이닝을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봤고, 제가 이제 그 앞에 본 타이틀로 내세운 것이 도구공학이라는 용어를 한번 써봤는데요. 이게 정식 학문이 아니고 저 혼자 지금 고민 중인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저는 국어학 박사인데 저도 국어학을 하면서 많은 기존 시장의 도구를 사용해 봤는데 연구를 하면서 내 마음에 딱 맞는 도구를 찾는다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2020년에 이제 병이 와서 학교를 그만두고 나와서 한 5년 정도 프로그래밍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계기는 제가 대학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뭐 좀 얘기를 하면 공학하시는 분들이 당신이 아무리 그래 이야기를 해본들
인문학자가 코드 한 줄을 못 작성하는데 이게 앞으로 연구가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노는 시기에 차라리 내가 코딩을 배우자. 그래서 이제 한, 한 2개월 정도 기초 학원을 다니고 한 1년 정도 인터넷 강의를 좀 수강을 하고 그리고 1년 정도 연구 개발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작년 말부터 제가 이제 그 각종 LLM 모델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한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해 봤습니다. 그 결과 이제 목표치가 나만의 도구를 하나 만들어서 배포를 해보는 것이었는데 이게 그 첫 성과입니다. 좀 죄송하게도 지금 나와 있는 이 도구는 기존의 도구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일단은 한번 만들어서 완성품을 내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도구가 기존 도구와는 변별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 손으로 만들었다는 차원과 그리고 어떤 도구를 개발하면서 고민을 했는지를 소개하는 것이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LLM을 이용해서 자기 도구를 만들어 보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데 조금이라도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그 루트를 통해서 자기 도구를 개발해서 연구를 하시는 것이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준비를 했고 오늘의 발표 주제는 한국어 텍스트 마이닝입니다. 제가 요 홈페이지의 첫 배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런 걸 개설할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기존의 다른 홈페이지 사진을 하나 찍어주고, LLM한테 줘갖고,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니, 제가 이제 글을 줍니다. 요런 내용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화면을 하나 이미지로 생성해 달라. 라고 해서 제가 화면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제가 그걸 보고 만든 겁니다. 제가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저는 LLM을 활용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야 될 버튼은 제가 이제 한글 파일로 만들어서 주고 요거를 생성해 가지고 이미지로 만드는 디자인은 전부 LLM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뭐 기본 디자인은 그렇게 했고요. 먼저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갈독주이고 국어학 박사이면서 꿈창작 연구소라는 것을 지금 해서 LLM을 통한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어 의미론이 주전공인데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대구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능정보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청소년들에게 했었습니다. 담화 분석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 학술 글쓰기 교육도 하고 있고 청년 정책 제안 같은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면 알 거고 주요 경력은 제가 뭐 대구대학교 외래교수, 시간 강사 뭐 이런 것들을 해왔었고요. 연구 실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래 했는 거는 감성 분석 관련된 논문을 한 편 썼고 그다음에 한국어의 갑질 문화에 대한 권력 구도 분석 이런 것도 이제 요런 것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의 언어 생성 메커니즘에 대한 의미론적 재해석이라고 해서 논문 한 편 써봤는데 요거는 제가 추천드리니까 제 연구에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할지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존에 해오던 의미론 연구도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다루는 연구는 다이성과 다면성 연구라고 하는 이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018년부터 20년까지 진행해오던 지능정보학의 수업 내용, 수업 강의 교재를 좀 개편해서 범용지능과 초지능 시대의 문명설계라고 하는 책을 한 권 내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지능정보학으로 냈었고요. 그 외에도 지금 다수 집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제 소개는 마치고 이 도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도구는 한국어 학습 테스트 분석을 누구나 쉽게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텍스트 마이닝을 하지만 이제 기존 이 도구는 지금 여러 가지로 만들어져 있는데 뭐냐면 대학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국어학자로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도구가 있으면은 학습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교수한테 도움이 되고 연구자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싶었던 도구 모음을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첫 번째 도구는 논증 구조 구축이 가능한데 제가 글쓰기 강사로서 글쓰기를 가르치다 보면
제일 피드백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구간이 뭐냐면 반드시 글쓰기를 할 때 논증 구조를 가르쳐야 되는데 논설문의 구조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피드백 시간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서 제대로 피드백을 못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자들의 학습 성취도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교수자들도 피드백을 하기가 어려운데, 아, 이것만 집중적으로 좀 분석할 수 있는 논증구조 분석기를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글쓰기 강의와 학습에 필요한 도구를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텍스트 빈도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마이닝 할 때 많이 쓰는 기술인데, 이제 형태수 분석을 통해서 어휘 빈도를 추출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겁니다. 있는데, 제가 조금 사용하기 편하게 좀 개선을 했습니다. 도구적인 부분만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빈도 분석했는 결과를 좀 시각화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보완하려고 하는 부분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어떤 시각화 도구들이 더 필요한지를 좀 피드백을 받아서 좀 계속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미 관계만 분석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어휘 간의 의미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주는 도구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어휘 관계망과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휘 관계망은 어휘 간의 문장 단위, 그 다음에 문장 단위, 친소 관계, 그 문장 강의 안에서의 빈도 추출이 통해서 자동 추출하는 것이 핵심인데 어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소셜 네트워크는 원래 본 의미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과 친분을 가지느냐 그러면 그 친분 관계의 거리는 어떠냐 이거를 네트워킹을 통해서 해오던 사회적 친소 관계를 거리 관계를 이용해서 만든 게 소셜 네트워크라는 건데 어휘 관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분석만 전문적으로 했는 모델이 하나 더 만들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시간 강사를 예전에 해보다 보니까 시험 채점을 좀 쉽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채점기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학습자나 교수자가 좀 쉽게 쓸 수 있는 학교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구글 로그인이 가능한데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기록 보관소에 자기가 분석했는 모든 기록을 보관해서 재열람 가능하니까 쓰고 싶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하셔서 기록 보관소를 활용하시면 되고 사용해보고 아 내가 이 도구를 사용해보니까 요런 기능이 좀 더 추가되면 내 연구에 도움이 되겠어요 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용 후기를 올려주시면 제가 시간 내서 도구를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증구조 추출기입니다. 저는 이제 모든 추출기에 뭘 넣어놨냐면 다른 데는 보면 방법론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논문에 쓰려고 도구를 쓰다 보면 이 도구가 도대체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 어떤 구조이고 어떤 알고리즘이고 기본적으로 무엇이 탑재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도구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내 도구에서는 이 도구가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만들어진지를 기본적으로라도 좀 설명을 해서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모든 도구 옆에 방법론 안내를 넣었는데 다만 좀 사업화의 관점에서 제가 노출시킬 수 없는 부분들은 아직은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보편적인 내용만 조금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모든 도구가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구 사용인데 여기는 파일을 긁어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파일을 그냥 제가 아무거나 원고를 가져다 붙이시면 되는데 PDF, 뭐 워드, TXT, 한글 전부 지원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기존 도구가 이게 안 돼서 너무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도구가 다 되도록 모든 파일이 다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그러면 자기가 밑에 이렇게 해서 분석하기만 누르면 논증 구조를 분석해 주는데 이 논증 분석기가 분석했는 글쓰기로서는 합격이다. 이 글은 합격이다. 근데 왜 합격이냐면 거신 논증 구조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서론, 본론, 결론에 각각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다. 그리고 논증 내용이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된다. 역할과 분석과 분포는 이런 방식으로 나온다. 그리고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놨습니다. 요거는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을 제가 피드백을 해줘야 될 때 조금만 시간이 나면 그냥 넣고 돌려서 이 논증 분석기만 주면 끝입니까? 네? 왜 갑자기? 그래서 이제 자기 논증 구조를 이렇게 보고받을 수 있도록 종합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분석 기법도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근거와 본증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넣어놓고, 그다음 문장별 분석 부분도 하나씩 넣는 거를 지금 교수자나 학습자가 원할지 몰라서 제가 일단은 한 4개 정도의 분석 결과를 나눴는데 논문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교수자가 피드백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한 개만 사용해도 됩니다. 다 쓸 필요는 없고 내가 학습자에게 이 정도는 논증 구조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것만 활용하시면 되는데 뭘 활용하시는 거는 이제 각자 내용이 달라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PDF도 되고 워드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학습자도 자기 글쓰기의 논술 구조를 이제 파악하는 데 좋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는 저장을 눌러주시면 다 기록 보관소에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텍스트 빈도 분석인데 여기는 직접 입력도 가능하고 파일 업로드도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여기도 맨 위에는 방법론을 다 적어 놓고요. 어떻게 이 도구가 분석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론을 다 적어놨고, 도구 사용하실 때는 여기는 직접 입력과 파일 업로드가 있기 때문에 파일 업로드를 누르신 다음에 그냥 긁어 붙이시면 자동으로 빈도 분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여러 개 여실 수 있도록 추가하는 키도 열어놨고요. 여기 추가 누르시면 파일 여러 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 텍스트 빈도 분석은 저희 마이닝 할 때 마이닝 끝까지 해주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 자료까지 가공해서 보여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텍스트 마이닝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나 연구자나 학자가 텍스트를 분석해서 그 결과값을 받아보고 그걸 바탕으로 자기 논문으로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텍스트 분석 자료를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논문 쓸 때 필요해서 이 구조로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료가 양이 많아서 하는 것 같아요. 다른 파일로 바꾸겠습니다. 이 빈도 분석을 하게 되면 전수 빈도표라 그래가지고 각 어휘에 대한 빈도가 나오고 그리고 국어학자들은 형태소 말뭉치라 그래갖고 각 내용이 있는 부분을 형태소 단위로 분석해주는 거를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이거 품사 태그 txt라고 하는데 이게 있어야지 국어학자들이 연구가 가능합니다. 또 말뭉치 연구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제 기존에는 국어학자들이 사용했던 것들은 이제 국어학자들이 필요한 게 분석을 하면 이렇게 분석해 주는 거거든요. 태그를 달아주는 건데 이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문맥 추론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각화도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이 자료를 좀 더 보완해서 시각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시각화 도구만 따로 만들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 자료가 너무 좀 빈약해갖고 잠시만요. 아, 밝게 하니까 지금 잘. 이제 자막이 보이고 있어. 이렇게 이제 빈도를 쭉 분석을 해주거든요. 이걸로는 논문을 쓸 수 있어요. 국어학자들은 이 정도 데이터가 있으면 논문이 나옵니다. 뭐 제가 그래서 논문 되는 수준의 그 빈도 분석만 일단 해놓은 겁니다. 요거를 이제 빈도 분석에서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서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서 빈도 분석 시각화 툴에 가지고 간 다음에 여기도 방법론을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시각하는지. 이제 지금 앞으로 시각화 도구는 제가 각 시장에 나와 있는 도구들을 보고 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많이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막대 그래프형, 그 다음에 어휘 클라우드형,
흠사 비율형, 그 다음에 이제 지프형 정도만 일단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요거는 더 보완해서 각종 시각화 도구들을 보완할 생각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앞에 나와 있던 빈도 분석 결과를, 엑셀 파일을 가지고 와서 붙여 넣으면, 여기서 이제 그걸 갖고 시각화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그런 건데, 저한테 어떤 거 주시면 제가 보완을 해드릴 수 있냐 하면, 나는 이런 도구가 필요해요 하면 논문, 그 시각화 자료가 나와 있는 논문 한 편을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여기에 시각화 도구들을 계속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필요한 정도밖에 안 만들어 놔서 이렇고. 그다음에 이제 어휘관계망인데, 여기도 이제 방법론을 제가 연구했던 방법론과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보완, 기존의 연구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국학자로서, 의미론자로서 가지고 있는 어휘관계 연구에 필요한 부분도, 뭐 가중치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더 보완해 있는 연구입니다. 제 연구가 조금 더 들어갔는데, 뭐 그런, 그 다음에 이제 매개 중심성 같은 이런 개념들은 제가 지금 조금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이제 그런 거를 활용해서 이제 만드는 건데, 역시나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갖다 붙이기만 하면, 이거 글자가 깨지네요. 잠시, 요 글자가 깨지는 거는 파일하고 아마 PDF로 바꾸면 됩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글자가 깨지시면 PDF로 바꾸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망 분석을 누르시면 사용하기는 되게 쉽게 해놓고, 이제 방법론을 적어놨기 때문에 쓰시기는 편할 거예요. 이 분량이 많으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 관계망이 나오는데, 전체 관계망 그래프는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분집 커브를 가지고 분집 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기존에 있는 걸 갖고 분집 분산을 이렇게 해줍니다. 주변 노브 네이드를 하시면 이제 안에 요 누르면 어떤 단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프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도 이렇게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요거는 제가 그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재비치도 가능하고, 강도라든가 비율이라든가 허브 내용들을 좀 조금 조작하면 내가 원하는 양식으로 그래프가 조금 바뀝니다. 그러면 요거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림 파일로도 받으실 수 있고, 엑셀 파일로도 받으실 수 있고, 이제 수행했는 결과값 나오고, 그리고 중심성 순위도 같은 거, 제가 지금 썼는 논문에 어떤 빈도 같은 것도 보여주고, 분집 요소가 무엇인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앞에 그림을 놓고, 제가 써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만 데이터가 추출이 되니까 이걸로 논문 쓰려면 OS라는 얘기냐, 나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용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보여주는 군집 요약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 전부 다 연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엣지 목록도 좀 같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은 이제 텍스트 마이닝 하시는 분들이 어휘 의미관계망을 통해서 텍스트 내부의 관계 분석을 하시는데 좀 뭐 잘 쓰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 정도 데이터가 있으면 웬만한 박사님들은 논문 한 편 정도는 쓰실 수 있지. 저도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가능한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거라 갖고. 그리고 이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비슷하기는 한데 약간 좀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론 부분은 필요하신 분들이 열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냥 긁어붙이시면 밑에 친소관계망 분석하는 거를 여시면은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표준 모형이고, 이제 핵심 모형, 표준 모형, 확장 모형, 상세 모형, 전체 모형을 해갖고
군집도를 이제 제가 한 5단계로 나뉘어갖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너무 뭉쳐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를 조절하시면 되냐면, 뭐 임계값이나 노드 연결성을 조정을 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관계망이 나오는데, 이거를 조금 제가 좀 떨어뜨려 볼게요. 지금 조절이 잘 안 되네요. 요거는, 요렇게. 이제, 위에 걸 좀 임계값이나 이런 걸 조정하면, 이제 분산될 수 있거든요. 모여 있는 것 중심으로. 이게 전체 분석 기술이 있고, 요 임계값을 바꾸면은 그 내부 구조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뭐 원하시는 그림이 있으시면은 자기가 조절해 가면서 내가 딱 필요한 구조로만 조정하셔서 쓸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이 화면 안에 있는 그림을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조정했을 때 나오는 뭐 군집이 몇 개인지, 노드가 몇 개인지, 중간 노드, 주변 노드가 몇 개인지, 뭐 그런 수치들이 나오고요. 요것도 확장, 상세, 전체 순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개를 임계값을 좀 조정하신 다음에 상세, 확장, 표준 정도로 바꿔가시면 내부 구조를 좀 친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하셨을 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림을 다운받으면 제가 아무리 해봐도 요 화면 안에 있는 것만 캡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조금 줄이셔서 약간 그림을 좀 조정하셔갖고, 그래가지고 다운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과제 분석기인데, 앞으로 지금 시험 채점, 예를 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과제 분석기도 있고 하는데, 요거는 파일로 제출했을 때 분석해주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넣으면 뭐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 채점 기준이 있는데 채점 기준에서 간단하게 채점 기준표만, 그래서 요걸 보고 일단은 기본 여러 한 30, 저희가 글쓰기를 하게 문제가 뭐냐면 70명씩 채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그럴 경우에 일단 간단하게 해서 큰 구역으로 나눠놓고 다시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면 그 채점 내용이 여기 다 나옵니다.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글자가 몇 개고 내용이 논리석이 어떠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시 나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요런 거 활용하시면 아마 강의하시고 채점하실 때 조금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한국어 텍스트 마이닝 코마인에서 제가 만들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개 도구를 더 내놓긴 했는데 아직은 보완해야 되는 건데 그냥 소개만 잠깐 드리면, 저는 담화 분석 이론이 좀 중심이다 보니까 담화 분석 이론 7가지를 뭐 이론에 맞춰서 분석해주는 도구를 하나 지금 만들었을 때 배포는 해놨는데, 뭐 아직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고, 저도 실험을 더해서 이게 얼마나 담화 분석이 잘 되는지 지금 아직은 실험 중에 있습니다. 요 2가지는 제가 일단은 배포는 했는 상태입니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연구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 중이긴 한데, 그 중에서 제가 LLM 위키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지금 LLM이 탑재가 안 돼 있는 게 왜 탑재가 안 돼 있냐면, 제가 만들기는 만들었어요. LLM을 넣을 수는 있는데 LLM은 제가 지금 무료로 배포를 할 수 없는 게, LLM을 사용을 하면 API를 당겨야 되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됩니다. 제가 무료로 배포를 하면서 사용료까지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LLM을 탑재하지 않았고, LLM을 탑재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 플랫폼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LLM 위키라 그래갖고 자기 대시보드 안에 이제 각종 자료들이 정리가 되고 내 모든 지식 정보가 정리되고, 내가 뭐 PDF, URL, 그다음 유튜브 텍스트를 수집 정리해서 내 개인 위키피디아 안에 정리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위키피디아 안에 목록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는 제가 제 의미론을 이용해서 만든 범주인데, 요 클래스 안에 담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만의 지식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위키 전체 플랫폼도 검색이 다른 사람이 활용하는 플랫폼도 검색이 가능하고, 내 위키 안에서만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놨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문서나 소스 같은 것들을 앞으로 이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핵심은 이건데,
LLM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제가 위키피디아에 최적화되어 있는 저만의 LLM 모델을 새로 만들어서 지금 위키만 제공해서 내 위키피디아에 탑재해주는 LLM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하다. LLM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배포를 하게 되면 유료로 해야 되는 게 API를 땡겨오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제미나이 쓰거든요. 제미나이 API를 땡겨오기 때문에 토큰 양에 따라서 이제 사용료를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뭐 그리고 이제 개인 설정 그리고 요거는 제가 노바위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개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 모든 위키피디아가 한꺼번에 모이는 이제 상위 플랫폼입니다. 이런 걸 하나 만들고 개인용 위키피디아를 만들어서 두 개 상호 보완하면서 자신만의 지식 세계를 넓혀간다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도 하나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말씀하셔도 좋고 이런 도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 사항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질문도 괜찮고, 예, 네, 예, 질문 말씀하세요. 네, 박사님 흥미로운 프로그램들 소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독학으로 이 많은 걸 해내셨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 감성 분석 관련해서는 왠지 있을 것 같았는데 없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추가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아까 위키 쪽에서 관심이 흥미로웠던 점이 이제 몇 가지 유형으로 뭐 사람, 시간 뭐 이런 식으로 나누셨는데요. 예, 예. 그게 지금 의미 연결망 분석에도 그 기능이 탑재가 되면 예를 들면 의미 연결망 분석에서 노드의 단어를 이게 뭐 사람을 의미하는 건지 사물을 의미하는 건지 뭐 이슈를 의미하는 건지 이렇게 좀 유형을 분류해 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런 예, 예. 를 만드는 것이 가능은 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계획이 없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아, 예. 전부 다 계획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기능을 더 추가를 할 때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익숙하고 기존에 사용하는 도구라야지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내 아이디어와 연구 방법을 도입했을 경우에 일단 도구 사용에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키피디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니까 나의 이론을 적용해서 플랫폼으로 짜보는 것이고, 저건 제 순수 이론이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이슈라든가 이런 개념들도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같이 연구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는 도구를 만들어서 개방했을 때 신뢰도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함부로 업그레이드를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잠깐 짧게지만 그래도 감성 분석기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를 잠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요거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감성 사전인데 이제 감성 분석기와 감성 사전을 다 만들어는 놨습니다. 배포는 아직 않았는데 제가 이거 특허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이제 저만의 감성 분석 이론을 일단 논문으로 써서 국어학회 통과가 됐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기존의 감성 분석 이론은 부정, 긍정 맥락만 분석하는 겁니다. 문장을
부정문이냐 긍정문이냐로 나누거나 아니면 내용의 의미가 부정 팩트를 가지냐 긍정 팩트를 가지냐로 나누는데 저는 이제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어, 야, 진짜 꼬방시다라고 얘기해. 꼬방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상대에 대해서 나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상대가 부정적인 상황에 처했고 그래서 내 기분은 굉장히 좋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타깝다인 경우에는 내가 상대에 대해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상대가 부정적 상황이고 나도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어학자로서 제가 의미론자로서 가지고 있는 감성 분석의 핵심은 동사, 형용사에 들어있는 그 맥락을 분석할 때 상대에 대상에 대한 태도, 상황, 대상에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화자가 느끼는 감성을 각각 나누어서 분석해야지 이걸 종합했을 때 감성 분석이 된다는 것을 제가 이따 의미론 논문으로 한 편 썼는데 그걸 그러면은 툴로 만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해보니까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외국어까지 해가지고 한 4만 5천 개 정도 분석을 했는데 실제 적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뭐 인공지능이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뭐 한 100만 어절까지 되면은 시장성을 가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분석기를 한번 돌릴 때 사용량에 대해서 제가 돈을 내야 되는데 이 정도 분석하는데 벌써 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아, 이거 전체 다 분석하면 제가 그 LLM을 땡겨 사용해가지고 분석하는데 한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지불해야만 그게 분석이 되는 분석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고 제가 이걸로 어디 연구 용역 사업을 받아가지고 또는 뭐 사업화 신청을 해가지고 연구 개발비를 받아야지 사용료를 내고 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걸 전수조사를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API나 이런 걸 통해서 라이센스를 받고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뭐 분석기는 따로 요래 만들어 놨는데 제가 뭐 아직 배포는 안 했습니다. 뭐 삼자축 체험해 보기 뭐 이런 것도 만들기는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뭐 지금으로서는 뭐 그래서 제가 인스톨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 뭐 판매용으로도 만들어 봤거든요. 만들기는 다 만들었는데 전체 전수조사를 못해서 아직 배포는 못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용 실험용으로도 이런 거 뭐 적용해 갖고 뭐 BTS 분석도 해보고 넷플릭스 분석도 한번 해보고 뭐 그런 것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댓글 수요 분석 같은 거 하는데 아주 유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혹시 지금 뭐 보여드린 장면에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뭐 좀 보여줬으면 하는 거. 그럼 지금 여기 삼축 감성 분포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 이게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러면 그 논문을 내셨다고 하셨는데 거기 논문에서는 그럼 어떤 툴로 이 툴을 사용하셔서 분석하신 건가요? 그쵸. 이제 국어학자니까는 제가 그때는 이제 그 지적 사항이 그거였거든요. 왜 전수조사나 뭐 아니면 표본조사를 좀 확대하지 않았냐 하는데 나는 의미론자인데 의미 구조만 일단 분석해서 기본 모델만 만들면 되지. 내가 그것까지 다 해야 되냐. 앞으로 내가 그러면은 그 개량적 분석도 하겠다. 그래갖고 통과가 된 겁니다. 이 제목은 뭐냐면 여기 제가 제 소개에 오시면 감성형용사의 감성 자체의 구조와 의미 외연이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감성 형용사만 대상으로 했는데 최근에 논문을 한 편 더 투고를 했는 지금 투고 상태인데 감성 서술어라 해서 동사까지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그러면 동사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할 때는 기존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감성사전 같은 경우 뭐 군산대학교 감성사전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거랑 LLM 모델에서 표본 추출해 갖고 그거를 전수조사해서 돌리는 그런 지금 방법론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약간은 그 질적 분석했는 논문입니다. 질적 분석에서 기본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한 7장인가 6장인가에 뭐라고 썼냐 하면 이 모델로 LLM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면 반드시 전수조사 가능한 구조다라고 썼는데 공격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통과는 시켜주더라고요. 네. 논문을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뭐 한번 읽어보시고 예. 좋은 말씀 주시면 제가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 이옥기 교수님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이렇게 그 분석할 수 있는 툴을 만든다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인데 또 이런 그
특히 이제 문학 작품 같은 거 분석하거나 이럴 때 예. 매우 유용할 것 같고요. SNS 같은 거 이제 분석할 때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저는 미디어 가운데 영상을 주로 하기 때문에 영상 분석 툴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우 흥미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어, 박한우 교수님께서 만드셨던 텍스톰 거기 보면은 연관어 분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 그런 것들하고 좀 접목해서 다른 빅데이터까지 좀 확대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서 매우 오늘 흥미로운 그런 발제를 듣게 돼서 좋습니다. 뭐, 그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뭐 연구 용역 뭐 국가 연구 사업 같은 거를 신청하실 때, 뭐 필요하신 동영상 그런 거 툴을 신청을 하실 때, 뭐 저도 같이 공동 연구진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연구비 안에서 제가 사용료를 좀 지원받아서 그 뭐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분석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를 유의하셔야 되는 게 저도 해보고 알았는데 너무 놀라버렸는 게 나는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했으니까 돈이 22,000원만 하면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얘들은 토큰을 한번 사용할 때마다 사용량에 따라서 그 내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데이터 구축하는데 분석 비용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매달 홈페이지로 배포를 했을 경우에 홈페이지 사용료 최저가 3만 원, 매달 3만 원, 그리고 LLM을 탑재했을 경우에는 LLM 토큰 사용료가 또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아시고 그런 것까지를 우리가 앞으로 국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좀 알아야 공학자들이 왜 자꾸 돈을 필요로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LLM을 탑재해버리면 무조건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만들어가지고 자동 분석기를 만들어버리면 괜찮은데 LLM을 쓰겠다 하면 그게 계속 사용량이 그러니까 API 사용비를 계속 지급해야 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로 공개를 했을 경우에도 어떻게 되냐면 매달 사용료가 지급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거. 저도 모르고 살다가 이번에 저 폭탄 맞았습니다. 겁나서 지금 연구를 정지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런 공학적인 고민이 있더라라는 걸 제가 이번 처음 알았습니다. 네. 아, 이 툴을 예.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요 주소를 지금 네. 바로 저희 사이트 공유해 드릴게요. 저 카톡에 올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동영상 부분은 뭐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한번 메일을 주시거나 하면 제가 뭐 그게 가능한지 가능성 여부라도 한번 그러니까 좀 판단해서 그냥 그건 돈이 안 드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설계를 어떻게 하면 돼. 제가 안 만들더라도 어떻게 만드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십시오. 저도 네. 같이 그렇게 동공학이라는 걸 같이 만들어 가시는 것도 저는 좋아요. 예. 아, 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 고전문학 작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하시는 뭐 분석기를 만들려 그러면 뭐를 주셔야 되냐면 예, 기존에 가장 잘 분석되는 고전 문학 그 논문을 저한테 한 두 편 정도 주셔야 되고 그, 그걸 주시면서 이제 분석기에 이제 들어가야 돼. 사이트에 들어가야 돼. 내가 사이트를 만든다. 그러면 요런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만 A4를 한 장 주시면 제가 타당성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분석기에 들어갈 어떤 걸 정해달,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홈페이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예,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만들 필요 없고 그냥 기능 키가 한글 파일로 손으로 찍어서 주셔도 되고요. 그냥 어디에 예, 뭐가 예.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요걸 눌렀을 때 어떤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거기를 채울 수 있는 기존의 연구 결과물을 한 두 개 주시면 제가 그 음, 성과로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 내부에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그러니까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험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실험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어, 있습니다. 어. 근데 거의 가능할 거예요. 저도 해보고 놀랐는 게 아마 그 교수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LLM이 들어가야 되고 싶은데 그 자동 분석 기술 플러스 LLM이 들어가면 그 논문 자체를 생성할 수는 없지만 논문을 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결과물을 분석해내는 것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 예, 또 고- 다른, 예, 근데 질문 말씀. 제가 질문 잠깐 드려도 예, 될까요? 예, 네, 예. 고전 문학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뭔가요? 제일 중요한 분석이 제가 어떻게 뭘 돼요? 알겠습니까? 저는 아, 이제 그 국문학 쪽에서 그 예, 텍스트 중에 고전문학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여쭤봤고, 이 고어들이 좀 있으니까, 예, 그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 고 인식 다 되고요. 다 되는데, 예, 예. 제가 해보니까 글자가 깨지는 거는 이제 패치를 깔아야 됩니다. 되기는 됩니다. 저도 아, 저는 이제 고어 연구를 하기 때문에 고어 분석만 해봤습니다. 음식 디미방으로 해봤는데, 음식 디미방으로 해가지고 한 30만 어절 정도 추출되더라고요. 아, 아, 예. 음. 예, 뭐, 이윤복 박사님도 혹시 질문사항 뭐 있으신가요? 예. 아, 현재로는 딱히 질문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윤복 교수님 연구하시는 그런 그 일본의 뭐 어떤 그 일본어로 된 거 같은 경우도 가능할까요? 그런 것도 역시 만들어야 되는 거군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예, 예. 제가 득주 박사님한테. 예. 예, 뭐 도구를 만드는 거는 어렵지는 않은데 예, 예. 제가 이거 동공학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인문 사회과학자들이 도구를 이해하고 내가 뭐를 원하는지 설계하는 방법론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내가 설계하는 것, 이게 만들 필요는 없는, 만드는 건 앞으로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설계가 어려운데, 이게 음. 연구하시는 분야에 나만의 독창적인 도구를 어떻게 설계해낼 것이냐, 기존에 있는 것과는 다른 나만의 독창적인 도구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연구가 없이는 제가 만들기 어렵죠. 저는 이제 개발자로 너무 앞버린 상황. 저는 부과학적인 도구는 제 마음대로 수십 개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저도 많이 써봤기 때문에요. 근데 다른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그분이 어떤 도구를 원하느냐. 그냥 도구를 만들어줘. 이걸로는 좋은 성과가 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만의 음. 설계 철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공학 할 때 이거를 공학자들하고 똑같은 개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설계 원리를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도구 설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인문사회계에서. 그래서 그거는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것만 있으면, 설계도만 있으면 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질문 안 하신 분들이나 또 제안이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박찬규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영남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의 박장현라고 하고요. 지금 네, 마테프, 안녕하십니까. 예, 마테프 지금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예, 아이, 고생하시네요. 예. 일단 너무 흥미로운 발표를 잘 들었고요. 일단 제가 그 사이트 이제 보면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것들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좀 해소는 됐는데,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가 있는 게,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이 만들게 된 계기라든지 어떤 이런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제 공감이 되고요. 저 예, 역시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항상 약간 갈급한 부분이라든지 이제 부족한 좀 이런 걸 좀 설계해서 내 스스로 좀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뭐 빈도 분석도 그렇고 이제 키위를 이제 형태소 분석기로 이제 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어떤 다마 이론 이것도 뭐 CDA라든지 이제 반다이크라든지 이런 이제 기존의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 지금 쓰이고 있는 것들 이제 기반으로 지금 이걸 쭉 다 만드셨는데 그러면 이제 소장님께서는 이제 본인이 방금 이제
본인만의 어떤 설계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 어떤 논문의 작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소장님이 어떤 이렇게 지금 만든 어떤 도구라든지 이런 게 이제 인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의 어떤,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을 때, 아직 이제 어떤 기존 툴과의 어떤 큰 어떤 차별성은 이제 없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본인의 어떤 이제 설계 지금 이제 지향적인 게 그러면 기존의 어떤 부분들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이제 좀 차별화를 두시고 싶은 것인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좀 학술적으로 좀 이거를 더 활용을 하시고 싶은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합니다. 아, 네. 예. 이제 그러면 제 연구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는 네네네. 사실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도구만 가지고 논문을 한 10편 생산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기존 도구로 논문을 쓰고 계신 분들이 많고 현행 체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든 도구만으로도 논문 생산이 가능한 상태로 지금 도구를 만들어 놓은 건데, 네네, 다, 그렇죠. 예, 다만 이제 그걸 뛰어넘는 정말 나만의 도구를 만들어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제가 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의미 관계망 분석을 기존의 공학도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도 조금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디테일함이 뭐냐면 방법론에도 썼지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만들었는 기존의 N그램이라던가 뭐 이런 방식의 한계들이 있어요. 똑같은 결과물이 냈어요. 사실 그림 그리는 거 보면 비슷해요. 비슷하긴 한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이었는데 뭐 이렇게 중간에 몇 가지 변수를 가정한 것이냐. 그럼 난 여기 변수를 더 넣겠다. 예를 들어서 내 같은 경우는 내가 고민해왔던 국악자로서 의미론자에서 변수가 좀 더 들어가야 된다. 가중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음, 의미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존의 의미 관계망에는 모든 의미 관계망을 다 보여주는 게 구현 목적입니다. 공학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데이터를 1차 가공해서 시각화하면 그게 정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텍스트 마인이라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시각화했는 것이 정보냐? 시각화했는 자료 중에 분명히 시각적 해석을 하다 보면 유의미한 게 있고 유의미하지 않은 게 있는데 이걸 구분해서 가중치를 둬갖고 유의미한 가치평가까지 나아가야지 그게 정보지. 정보 이론에서 벗어난다. 당신이 만든 건 지식이지 결코 정보가 아니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텍스트 마이닝하는 그 어떤 불만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 관계망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좀 한번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대표 네. 사례가 우선순위로 올라오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자료를 여기서 날려줘요. 그러니까 제가 음, 의미 해석을 할 때 내가 국어학자로서 의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시각화 도구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불필요해요. 그러면 해석을 못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제 도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가중치를 둬서 불필요한 요소를 날리고 선별해야 될 자료를 우선순위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바꾸어 놨는데 그런 내용들이 논문에 조금 더 반영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아주 약간의 그 불만 사항이 조금 더 개선되었다 하는 정도. 네. 그래서 더 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LLM을 탑재해서 그 이 시각화된 도구 안에서 개인별화된 개인의 수요에 최적화되어 있는 정보를 어떻게 생산해서 콘텐츠화 할 것인가를 나아가야지. 그게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지능정보학에서 청소년들에게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콘텐츠 만드는 방법까지 나아가야 진짜 텍스트 마이닝이다라고 가르쳐 왔는데 거기까지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아직까지 구현을 못했습니다. 아,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이게 유료화를 하실 그럼 생각도 있으신 거겠네요, 그러면? 아, 지금 개발하실. 저는 가능하면 지금 만든 두 도구는 저희 제가 학자로서 살아오면서 저도 돈이 없어서 도구 사용료를 내왔던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무료로 가고 싶은데 후원은 조금 이게 홈페이지 유지비가 한 달에 3만 원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정도 후원은 받고 싶고 그 대신에 사용료는 무료로 요 두 도구에 한해서는 끝까지 무료를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다른 이제 플랫폼을 개발하고 사업화할 때 이제 제가 이제 사업화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유료화를 하려고 하고 학습 도구나 이런 그 교육 도구는 가능하면 무료로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예.
예,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아, 제가 화면을 못 켜서 죄송한데, 제가 덕주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잘 지내시죠? 오늘 발표, 아, 예, 예, 아유, 배정수 선생님, 예, 네, 배정순입니다. 예, 네, 예, 예.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아유, 한동안 좀 조용하시더니 이렇게 예, 결과물 만드시느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인문학에서 이제 논문 쓰시다가 이제 AI 시대 이런 도구 툴까지 잘 만드셨네요.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앞부분 설명을 다 듣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뭐 의미 있는 이런 결과들이 있어서 축하드리고요. 제가 지금 한 말씀 드리려는 건 좀 걱정이 돼서 저도 지금 여기 링크에 접속해서 들어와 보니까 여기 후원 계좌가 적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선생님 이게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 후원금 받거나 이런 거는 이게 법에 저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보시고 문제 없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예, 그거 제가 코멘트 몰랐네요. 드립니다. 예. 네. 아, 예, 꼭 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네, 이게 그냥 모르고 좋은 의도로 했는데 이게 뭐 나중에 법에 저촉이 돼서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유, 한번 아무 문제, 아무 알아보세요. 문제. 예, 꼭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언제 시간 내시면 차 한잔 하시죠, 선생님. 오랜만에 뵙는데.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또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뭐 해주실 말씀 없습니까? 아, 글쎄요. 저는 뭐 요거를 사실은 뭐 무료로 배포하는 거는 그 원 버전에서 그렇게 하시고 조금 더 상급이랄까 응용된 버전 이제 업데이트된 버전들은 또 유료로 하셔서 제대로 된 그 뭐 글쎄요. 제대로 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또 이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여서 그런 쪽으로 좀 발전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그 도구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그것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 가끔은 그 배승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선의로 하는 일이 보통 딴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좀 달라지면 또 선의로 안 여겨지는 경우들도 가끔 있고 또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을 때는 뭐 어떤 다른 문제점도 생기곤 하니까요. 예, 예. 그 여러 부분들 고려하셔서 아마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연구자로서 박사 연구자로서 또 시간 강사로서 한이 많습니다. 제가 써봤기 때문에 한이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의 동기를 이해할 때 자기가 가진 동기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똑같은 걸 예. 하더라도 어떤 분은 자기가 권력욕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욕 때문에 저러는구나 생각하고 자기가 시기 질투가 강한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시기 질투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트리뷰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인 추론을 예, 자기가 예. 원인 갖고 있는 원인으로 추론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 예, 아, 예. 이런 점에서 오해가 생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든지 안 하고 그냥 대충 딴 사람들 편에 맞춰서 은인자중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예, 더 긍정적으로 발전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면 또 말씀 듣겠습니다. 예, 그 발표를 시작하신 지 지금 이제 1시간 뭐 좀 돼서 저희들 적정한 어떤 시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문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혹시 없으시면 예, 지체하기보다는 그 일요일 저녁에 하는 세미나니까요. 예, 또 예. 마치고 다른 개인 일정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박한우 교수님 계시면 한 말씀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예, 예. 근데 박한우 교수님 조금 일찍 예. 나가셨어요. 아, 예, 컨디션이 조금 그러신 예. 것 같던데 나중에 또 따로 한번 예, 뵙고 같이 만나서 또 상의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일요일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6월 달이 돼서 이제 이번 학기 네 번째 세미나였고, 여름방학 동안 7, 8월에는 좀 휴식 시간을 갖고 줌 세미나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9월 달에 또 다시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회의 종료하겠습니다.